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소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소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무소유하면은 풀소유한다 이겁니다. 바로 비우면은 다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본래 소유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려놓으면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본래 소유하지 않아야 될 것을 쓰면은 항상 탈이 납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쓰면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내가 본래 갖춘 것과 상대가 본래 갖춘 것이 서로 증폭작용,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무한의 공덕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름 같은 이야기로 들릴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말장난같이 들릴 사람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스스로 갖고 계신 기준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말이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항상 대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밖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유, 무소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유와 무소유라는 것은 사실은 임시적인 용어입니다. 편의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우리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나에게 와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제가 흔히 잘 드는 예로 30년 전에 10대 재벌 내지는 50대 재벌 가운데 현재에 남아있는 재벌이 몇 개나 될까요? 그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소유라는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인연 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연기적으로 봤을 때 소유는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관리권을 내가 가지고 싶다. 더 오랜 기간의 관리권을 가지고 싶다. 이것을 사람들은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항상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흘러가는데 나도 거기에 얹혀갈 수 있게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이 관리권의 기간이 오래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일생에 관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가둬놓고 흘러가는 방향대로 못 흘러가게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항상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밖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임시적인 거예요. 항상 안으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결국은 내한테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가,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불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불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생활에서 그렇다 이거죠. 생활에서의 물건들, 이런 마음 밖의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무소유라고 말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자들은 마을에서 적당히 떨어진 데서 살아라. 그리고 남이 주는 것, 불필요한 것, 이것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소유로서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활 자체는 항상 이 마을하고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마을에서 주고 마을에서 얻되 그러면 마을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 수행자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가 수행자들의 무소유의 생활입니다. 내 수행의 힘으로 내 수행의 결과로서 내 수행의 향기로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자칫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이롭게 깨우쳐주고 이러는 법의 향기를 전해주고 법의 감동을 전해주고 그것으로서 다시 필요한 것을 받고 이러는 역동적인 관계가 바로 무소유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가한 목적이 뭐예요? 존재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존재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다가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내려놔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밖으로 향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외부적인 물질에 대한 소유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가 불필요한데 내 마음 속에 나의 주인으로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업이라고 말하는 지난 시절부터 쌓아온 그러한 정신적인 의지 작용들입니다. 뭔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시시 틈틈이 나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욱 하고 확 하고 때로는 멍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업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 이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을 내려놓으면 뭐가 드러나요? 본래 있는 반야가 드러납니다. 본래 있는 지혜가 드러납니다. 본래 있는 지혜가 드러나면 뭐가 보여요? 무한한 공덕이 보여요. 그래서 법신의 자리, 그죠? 비트의 자리, 진리 본체의 자리는 불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 놓으면은 불공, 공하지 않다. 뭔가로 가득 차 있어요. 빛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혜고, 그리고 공덕이에요. 자비, 사랑이고, 그죠? 연민이에요. 끝없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빛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평안하게 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가장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물건을 요거를 가질까 안 가질까 살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 생각에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에서 힘을 빼는 것.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하고
생각의 전제가 달라요. 아, 인연의 법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인연의 흐름이 있구나. 여기에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연의 흐름 따라 잘 관리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인연의 흐름을 가두려는 사람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인연을 가두려는 마음, 인연을 흘러가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벽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벽을 느낄 수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한 편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향기가 그죠? 소유하지 않겠다니까는 엄청난 절을 누가 기증을 했어요. 그죠? 소유하지 않았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걸 갖겠어요 그랬을 때 서로 벽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또 그것을 그 인연에 맞게 제자들한테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당신 스스로 거기 앉아가지고 항상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니까 밖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풀소유가 된 거예요. 풀소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허공에 가득하게 온갖 보배의 비가 내리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그릇 크기만큼만 그것을 담아서 이익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소유하면은 풀소유할 수 있다. 이거죠. 오래 관리할 수 있어요. 왜?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거는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소유, 그죠? 무소유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더 큰 이로움, 더 큰 안락을 위해서 현재의 거를 비우는 거예요. 그죠? 인연을 인연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의 생활로 달랬을 때는 바로 인연을 인연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 가장 잘 관리를 하는 것. 그죠? 이 관리를 주어서 받고 더불어 넓히는 큰 관리. 관리를 잘한 사람은 오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관리를 잘한 기업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운 만큼 그릇이 커집니다. 그럼 소유와 무소유, 그의 가장 근본은 뭐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기적인 생각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있는 인연대로 다 흘러가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관리하는 영역이 커지고 흔히 하는 말로 소유의 영역이 커진다 이거예요. 무소유하면은 풀소유하는 겁니다. 그죠? 무소유와 풀소유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남과 나를 막고 있는 벽을 허물면은 남과 내가 풀소유가 되는 겁니다.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에 풀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개념적으로 밖을 향하거나 언어의 개념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소유다, 비소유다 해서 밖으로만 향할 필요도 없고, 우리 밖에서 진정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진정으로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쓰는 것. 이것이 소유입니다. 그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뭐 불필요한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소유의 정신은 본래 해야 될 거에 대한 집중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집중하게 살자. 어디로 집중해요? 진정한 나의 이익, 진정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불어 이롭고 평안한 길입니다. 무소유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필요한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보람 가득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빛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로서 이루어지는 풀소유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